새해에는 국경과 이민 정책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바이든 정책을 180도 뒤집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경 오픈과 불법 입국자 허용이 국경 폐쇄와 이민 제한으로 바뀌고 바이든 시절 사실상 손 놓았던 범죄 경력이 있는 장기 불법 체류자들을 집중 추적 체포해 한 번 잡히면 석방하지 않고 반드시 추방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이 전개됩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5년 1월 20일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국경을 폐쇄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에 착수해 아이젠하워 시대를 추월할 것으로 전명해놓고 있습니다. Close our border to illegal aliens and stop the invasion of our country. We will begin the largest deportation operation in American history, larger even than that of President Dwight D. Eisenhower. 트럼프 이기에서는 바이든 시절 국경 오픈과 이민 옹호에서 180도 바꿔 국경 폐쇄로 미국 입국을 차단하고 초대형 추방 작전으로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을 최대한 추방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기에서는 첫째, 국경 정책으로 이민 행렬들을 멕시코에서 대기토록 하는 Remain in Mexico 정책을 부활하고 체포 석방하는 Catch and Release는 금지시킵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을 가동하고 관세 카드로 멕시코가 다른 중남미 출신들을 미국 국경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면 획기적으로 불법 입국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 이기에서는 바이든 시절 사실상 손 놓았던 미국 내 장기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과 체포, 추방 작전에 올인하게 됩니다. 트럼프 이기에서는 절반이 10년 이상 거주해온 불법 체류자 1,100만 명에다가 바이든 시절 늘어난 1,000만 명을 합하면 2천만 명이 넘는다고 보고 첫해 아이젠하워 시절 130만 명을 넘는 150만 명 이상 추방하려 하고 있습니다. Who don't want to remove public safety threats from your community and they're here illegally, that is your number one responsibility is protect your communities. So if you're not going to do it, President Trump and ICE will. 셋째, 대대적인 미국 내 이민단 속에서 적발되는 불법 체류자들을 가족 단위로 함께 수용해 그대로 풀어주는 사태를 최소화하고 형사범죄자 66만 명,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도망자 58만 명 등은 수일 내 신속 추방하는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추방할 수 없는 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불법 체류 부모들에게는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일가족이 함께 미국을 떠날 것인지 시민권자 자녀는 친척 등 보호자에게 맡기고 본인들만 출국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바이든 시절에는 혼합가정에 있는 시민권자 자녀 440만 명에 대해서는 그들의 불법 체류 가족들까지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시절에는 나홀로 국경을 넘은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보호시설에서 살게 하고 공립교육도 시켜주었으며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친척들에게 인계해주는 정책을 써왔는데 트럼프 이기에서는 전면 중단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넷째, 트럼프 새 대통령은 이미 취임 첫날부터 위헌 시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 자동 부여 제도를 끝내는 조치를 취하고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마라톤 법정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Just a foot, 1 foot. You don't need to on our land. Congratulations, you are now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es, we're going to end that because it's ridiculous. Through executive action? Well, if we can, through executive action. We have to end it. 부모들 중에 한 명 이상이 시민권자 또는 합법 거주민이 있어야 그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자로 등록할 수 있게 허용해 원정 출산이나 불법 체류자들의 체인 이민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트럼프 이기에서는 합법 비자와 영주권 심사에서도 까다롭게 하며 보충 서류 요청으로 수속을 수개월씩 지연시키고 공적 부조를 받았거나 노동허가세에 문제 있고 허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사유 등으로 기각률을 상당히 높일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 트럼프 추방 작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민법원 적체, 아이스 단속 요원 부족, 피난처 도시들의 저항, 외국들의 인수 거부와 소송 사태 등 장애물들이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5대 장애물들을 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추방 작전이 성과를 볼 수 있을지 주시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하는 첫날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에 착수할 것으로 선언하고 있으나 5대 장애물들에 부딪히고 있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 보입니다. Close our border to illegal aliens and stop the invasion of our country. We will begin the largest deportation operation in American history, larger even than that of President Dwight D. Eisenhower.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추방 작전에는 5대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째, 현행법상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이민법원의 청문회와 이민판사의 결정을 받고 추방될 수 있는데 이민법원의 적체가 현재 300만 건에 달해 5년 후인 2029년까지 심각하게 밀려 있습니다. 이민 판사들은 현재 500명에 불과해 1인당 4,500건씩 담당하고 있어 2029년까지 청문회 일정이 다 차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트럼프 이기에서는 이민 단속에서 체포되는 추방 대상자들 중에서 형사범죄 외국인들과 최종 추방령을 이미 받아 이민법원 절차가 불필요한 경우들부터 신속 추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민 판사를 현재 500명에서 5,000명으로 10배나 늘려 이민법원의 적체를 없애 신속 추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원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년간 기다리며 워크퍼밋 카드까지 발급받는 현행 정책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양산해내고 있다고 보고 트럼프 이기에서는 이를 일제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둘째, 미국 내 이민 단속을 전담하는 아이스 요원들이 6,000명에 불과해 태부족이라는 장애물에 부딪혀 있습니다.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동시 장악하는 공화당은 민주당 도움 없이 승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예산 조정 법안으로 수백억 달러 예산을 확보하는 국경안전 강화 법안을 1월 말이나 2월 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이스 요원들을 대폭 증강하려 해도 모집에서 교육, 훈련을 거쳐 현장에 투입하는 데 1년은 좋게 걸릴 수 있어 첫해 추방 작전에는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장애물은 시카고와 덴버,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 사는 지역의 대도시들이 피난처 도시들로 연방이민 단속 중에서 형사범죄 외국인 체포 이외에는 협력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스는 지역 교도소에서 석방되는 추방 대상자들을 다시 체포해 추방하는 작전을 펴게 되는데 지역 당국이 석방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Who don't want to remove public safety threats from your community and they're here illegally, that is your number one responsibility is protect your communities. So if you're not going to do it, President Trump and ICE will.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석방 정보를 연방이민단속국에 알려주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카고의 브랜든 존슨 시장은 지역경찰은 연방요원이 아니라면서 이민단속에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덴버의 마이크 존스턴 시장은 형사범죄 외국인 체포에는 전폭 협력할 것이지만 다른 이민단속에는 협력할 수 없다며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민 단속에서 체포된 추방 대상자들을 본국으로 추방하려 해도 중국, 베네수엘라 등 신병 인수를 거부하는 국가들이 많아 또 다른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50년대 아이젠하워 시절 130만 명이나 추방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전부 멕시코 출신들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근년에는 중남미 출신들은 물론 중국과 인도, 우즈베키스탄, 심지어 모리타니아 등 아프리카 출신들로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신병 인수를 거부하는 국가 출신들을 받아줄 제3국과의 합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트럼프 1기에서는 과테말라와 합의를 통해 제3국 출신들 1,000명을 보냈으나 팬데믹과 대선 패배로 조기 종료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물은 대대적인 이민 단속에 체포되고 추방령을 받는 이민자들이 상당수 줄소송을 할 게 분명해 법적 투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제안 중에서는 연방의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게 많고 심지어는 출생 미국 시민권 제도는 위헌 시비에 휘말릴 게 분명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하는 마라톤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이 미국은 능력 있고 스마트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내전 양상을 빚고 있는 H-1B 비자에 대한 강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때에는 1기 때 성사시키지 못한 H-1B 비자 제공 방식을 추첨이 아닌 고임금 신청자부터 승인하는 일대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 인재 영입에 쓰이는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둘러싸고 트럼프 진영 내에서 테크 업계 리더들과 마가 운동 지도부 간 내전 양상을 보이자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이 H-1B 비자에 대한 강한 지지 입장을 공개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마라라고에서 가진 새해 맞이 파티에 참석하며 질문을 받고 나는 H-1B 비자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거듭 일론 머스크 등 테크 업계 리더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미국은 능력 있고 스마트한 피플들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스마트 피플들을 미국에 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didn't change my mind. I've always felt we have to have the most competent people in our country. We need competent people. We need smart people coming into our country. And we need a lot of people coming in. We're going to have jobs like we've never had before. 트럼프 새 대통령은 H-1B 비자를 둘러싸고 자신의 측근들 사이에서 확대론과 제한론자들로 내전 양상까지 초래하자 뉴욕 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머스크 편을 들어준 데 이어 H-1B 비자에 대한 강한 지지 입장을 공개 표명으로 재확인한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사주는 H-1B 비자에 대해선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전포고했습니다. 머스크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SNS X에 내가 미국에 와서 중요한 인물들과 함께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을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H-1B 비자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머스크는 특히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H-1B 비자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마가 운동 리더들을 향해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쟁을 치를 것이라며 선전포고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내전 양상에 대해 트럼프 새 대통령이 테크 업계 리더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제한론자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해 H-1B 전문직 취업 비자의 제공 방식을 대폭 바꾸는 일대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말인 2020년 H-1B 비자 제공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규정을 발표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폐기하는 바람에 시행되지는 못했는데 이번 트럼프 2기에선 초반부터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 H-1B 비자의 제공 방식을 일대 개편할 경우 현재 추첨제는 중단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대신 스폰서로부터 오퍼받은 임금 수준을 고임금에 따른 4가지 범주로 나눠 H-1B 비자 승인자들을 선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임금을 오퍼받은 스템 첨단 분야나 의사 등 의료계 등이 제1범주로 8만 5천 명의 H-1B 비자 쿼터를 채워나갑니다. 범주별로 다 채워질 때까지 H-1B 비자 대상자를 선정해 최종 심사를 거쳐 승인해주게 됩니다. 2025 회계연도 한 해 동안 최초 승인자들만 보면 아마존이 3,87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IBM이 1,348명, 마이크로소프트 1,264명, 구글 1,058명, 페이스북의 메타 920명, 애플 864명, 인텔 851명, 테슬라 742명, 골드만삭스 678명, 월마트 65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H-1B 전문직 비자는 3년씩 2번 6년을 취업할 수 있으므로 연장 갱신자들을 포함하면 최초 승인자들보다 2~3배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외국 인재 영입을 둘러싼 측근들의 내전에서 일론 머스크 등 테크 리더들의 손을 들어주며 H-1B 전문직 취업 비자에 대한 전폭 지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에서도 고학력, 고숙련 첨단 분야 외국 인재들을 적극 유치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H-1B 비자 확대는 물론 합법 영주권 제도의 일대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 인재 영입을 위한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둘러싸고 테크업계 리더들과 반이민 강경파들이 온라인 대전을 벌이는 바람에 트럼프 진영의 시빌워, 내전 양상으로 치닫자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심판으로 전격 나섰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뉴욕 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항상 이 H-1B 비자를 좋아하고 지지해왔다며 이른바 비자 내전에서 일론 머스크 등 비자 확대론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나는 H-1B 비자에 대한 확신론자라며 나의 회사들에도 H-1B 비자 소지자들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특히 미국은 첨단 분야 고학력 고숙련 외국 인재들이 미국에 남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 대학을 졸업하면 자동으로 영주권 제공하는 방안까지 공개 선언한 바 있습니다. What I want to do and what I will do is you graduate from a college, I think you should get automatically as part of your diploma a green card. 이로미로와 트럼프 이기에서는 첨단 분야 전공으로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 인재들이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H-1B 비자나 다른 취업 비자를 확대하고 합법 취업 이민 영주권 제도에 전면 개편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판정을 내리기 전까지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른바 H-1B 비자 내전이 벌어져 극심한 분열과 문화 전쟁 양상까지 확산됐습니다. 이민자 출신들인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는 SNS를 통해 미국이 첨단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미국 인재들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외국 인재들도 영입해야 한다며 H-1B 비자의 확대론을 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진영에서는 로라 루머, 스티브 배넌 등 보수강경 반이민파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비난까지 퍼부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으로 캐나다를 거쳐 미국에 와서 한때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던 미국 시민권자이며 라마스와미는 인도 출신입니다. 인도계이자 트럼프와는 다소 소원해진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는 외국 인재들을 유입하는 노력보다는 미국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 교육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진영에서 미국 내 불법 이민자 2천만 명을 최대한 많이 추방한다는 데에는 한 몫을 내고 있는 반면에 합법 이민, 그중에서도 고학력, 고숙련, 첨단 외국 인재들을 더 많이 영입하는 문제를 놓고 내전에 가까운 격전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